안녕하십니까. 스스로 다름을 인정하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혀라. 땡큐 스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릴 내용은 뭐냐면 땡큐 스탁의 주식 투자 명심보감입니다. 총 2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에서 5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심보감을 기억을 하시면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뭐가 됩니까? 승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명심보감. 저평가된 가치주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그죠? 이거는 비법입니다. 비법. 흔히 말해서 주식 투자 절대의 비법. 주식 투자 절대의 비법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절대의 비법.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절대의 비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죠?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키지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다 돈을 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싸게 사서 손절할까요?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욕심. 그 다음에 무지. 사실 욕심이 더 큽니다. 무지는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 최근에 오른 종목을 보셔도 되고 뭐 제가 한번 볼까요? LG화학 한번 볼까요? LG화학. 그죠? LG화학 쭉 한번 볼게요. 자, LG화학. 그죠? 자, 그림 아주 심플합니다. 그죠? 산을 이루었다가 제가 2017년도 초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얘는 제가 처음에 33만원, 최소 33만원 가고 많게는 40만원, 50만원 간다고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때 만약 12월 초 이때쯤에 엄청난 이익을 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하향하고 있죠. 그죠? 다시 우상향하는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그림은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이때 사는 거죠. 이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쌀 때 안 삽니다. 왜? 두려워서 더 내려갈 것 같아서. 그죠? 근데 이걸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이거 지우고 확대를 해보면 우상향 때 볼게요. 우상향 때. 확대를 하면 자, 볼게요. 자, 보세요. 우상향 할 때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데는 이런 고점에도 살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그죠? 반대로 이렇게 저점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상향할 때는 제가 어떻게 이거는 완벽한 100점이라고 그랬습니다. 100점. 그죠? 그러면 저점에 살 때와 고점에 샀을 때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령 우상향 할지라도 고점에 사면 어떻게 떨어지죠. 불안해서 흔히 말하는 손절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하죠? 손절할 것 같으면 투자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근데 만약 저점에 샀다고 삼각형으로 저점에 샀다고 볼게요. 이렇게 저점에 사면 갔다가 올라가서 못 팔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또는 뭐 목표가가 이중 뭐 4만 원은 40만 원 대에서 안 팔았다고 볼게요. 그럼 내려갑니다. 저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이 갈수록 어떻게 올라가죠.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다릴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여기 샀다고 볼게요. 이렇게 자 저점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다 떨어지더라도 이만큼 이익이 차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있죠. 그죠? 그죠? 또 설령 여기 샀다 하더라도 이 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고점에서 사면 어떻게? 살 때마다 내려가면 아이고 팔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또 여기 사면 손절해야 되나 여기 사면 손절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가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고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알겠습니까? 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 참 우리에게 좋은 걸 가르쳐 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하양. 오하양 모드가 있습니다. 오하양. 그죠? 오하양 모드입니다. 이 오하양. 고점 44만 7,500원을 찍고 푹 떨어졌습니다. 그죠? 만약 여기 샀다 그러면, 그죠? 이렇게 샀다 그러면 푹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돼요? 예를 푹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많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기가 뭡니까? 매수가가 되죠. 그죠? 여기 매수가고 여기 매수가의 저점 여기가 매수가가 된다. 여기가 변경. 뭐 했을 때? 추가 매수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래서 저점 매수가 중요합니다. 저점 했을 때 비록 폭락을 하더라도 폭락했을 때 추가 매수해서 평균 가격을 반으로 이렇게 줄였을 때 이 가격이 되는데 그럼 결국 이익 실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익 실현을 했을 때는 팔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우상향 했을 때는 좋지만 우하향할 때는 무조건 저점에서 사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우하향할 때는 뭐 하라 그랬죠? 목표가를 높게 잡으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목표가는 낮게, 목표가는 어떻게? 아주 낮게, 목표가는 낮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고, 그죠? 팔고. 뭐 이쯤 팔아도 됩니다. 그죠? 쭉 내려와요. 자, 폭락을 하고 내려갈 때는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하고 또 여기서 삽니다. 기다립니다. 올라갔습니다. 팝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저점에 사야 됩니다. 싸게. 싸다는 것은 자, 원칙이 뭘까요? 자, 다시 싸다는 개념을 다시 볼게요. 자, 싸다는 개념이 뭡니까? 싸다는 개념. 자, 여러분들이 싸다는 개념은 뭘까요? 네? 싸다는 개념이 뭘까요? 싸다. 한 주당 가격이 높다? 높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면 높은 비싼 겁니까? 아닙니다. 100만원을 액면 분할하면 뭐 예를 들어서 50배로 액면 분할하면 얼마입니까? 2만원밖에 안 합니다. 2만원. 자, 싸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내재가치, 미래가치, 청산가치를 분석했을 때 뭘 해라고요? 시총을 해봅니다. 시총을. 기준 현 시점에서 하고 미래 시점이 있죠. 그죠? 현 시점에도 저평가되면 가장 좋죠. 그죠? 근데 이 회사는 미래에 더 성장할 것 같다. 그죠? 성장할 것 같다. 그러면 현재 시점이 약간 비싸더라도 얘는 미래 가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평가된 유망 가치주로 판단하는 겁니다. 뭘 보라고요? 반드시 시총을 보는 겁니다. 이 커버선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 꼭지점은 맨 마지막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선택하는 겁니다. 저평가된 유망 가치주가 아닌데 차트상으로 싸다? 이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싸다는 의미는 뭐냐면 뭐라고요? 저평가된 유망 가치주라고 판단이 된 것 중에 이하면 우상향하는 코스에서도 가능하면 저점, 우하향할 때도 가능하면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싸게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뭐죠? 영리한 사냥꾼은 사냥감을 쫓아다니지 않고 사냥감을 다니는 길목에 드슬러와 사냥감을 잡는다. 여기서 키워드가 뭐죠? 사냥감을 잡을 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쫓아다니면서 잡는 사람, 드슬러 와서 잡는 사람. 자, 쫓아다닌다는 말하면 세력주, 급등주, 작전주, 테마주, 이런 겁니다. 남들에 의해서 남들이 막 소문을 냅니다. 뉴스도 나옵니다. 너에게 특별하게 알려줄게라고 막 온 소문이 무슨 합니다. 이런 걸 쫓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원칙에서 싸게 사야 되는데 비싸게 삽니다. 그리고 비싸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평가된 유망 가치주가 아니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차트상에서 고점에서 사는 거. 아시겠죠? 쫓아다닙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간단히 말해볼게요. 토끼를 잡는다. 그죠? 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죠? 실패를 하면 뭐가 있습니까? 체력 소모가 됩니다. 그죠? 지칩니다. 근데 호랑이를 잡으려고 만약 했다. 막 100%를 잡겠다. 막 200%를 잡겠다 했다. 근데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덫은 뭐냐면 뭐 크기가 다릅니다. 1%짜리 사냥감, 2%짜리 사냥감, 3%짜리 사냥감, 50%짜리 사냥감, 100%짜리 사냥감, 500%짜리 사냥감. 덫의 크기가 다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토끼 전문가가 되겠다. 또는 노루 전문가가 되겠다. 노루를 예를 들어서 20%로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노루, 그러니까 20%의 덫을 잡는데 전문가가 됩니다. 덫을 놓는데 전문가. 그럼 덫을 놓으려면 어디를 하려면 길목을 알아야겠죠. 길목을요. 그죠? 그럼 길목은 뭐냐? 여러분들. 길목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길목은 과연 뭘까? 그죠? 그죠? 길목은 심플합니다. 뭐라고요? 길목이 뭘까요? 흐름입니다. 흐름. 그죠? 그 흐름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올해는 수소전기차, 무인점포, 그 다음에 제재가 풀리죠. 원격 진료 등등등등. 그래서 제가 몇 가지 12가지 테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전기수소차, 무인점포, HMR, 폴더블 폰, 5G, 그죠? 원자력 발전, 헬스케어, 바이오제약, 인공지능, 가상현실, 드론, 남북경협. 그죠? 요게 흐름입니다. 자, 이 흐름 중에 자,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나는 일단 수소 전기차. 그다음에 나는 HMR에 집중하겠다 하는 겁니다. 집중. 그죠? 2019년은 그죠? 그리고 나는 덫의 크기를 10%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수소 전기차 종목과 전기차 종목, HMR 종목 중에 10%는 오르겠다 하는 종목을 어떻게? 저점에서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저점에서 매수하는데 이제 다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19년도 나는 이제는 옮겨야지. 뭐라고? 나 5G를 옮길래. 근데 5G를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5G는 다 상승 끝나버렸네. 그럼 어떻게? 흐름이 그 사냥감이 다니는 뭐죠? 길목은 누구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끝났다는 거죠. 그걸 포기를 하셔야죠. 그러고 보니까 바이오 제약이 살아있네. 지금 외면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그 길목을 찾는 겁니다. 야, 바이오 제약 간단히 말해 일대가 여러분 노루를 다 잡았습니다. 그럼 남들은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보니까 호랑이를 아무도 안 잡고 있네. 그럼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럼 또 공부를 해야겠죠. 길목이 어디인지 그죠?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덫을 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리한 사냥꾼은 사냥감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호랑이 쫓아다니다 보면 죽습니다. 그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도 아닌 거를 나는 200% 먹겠다 해서 나는 장기 투자한다. 기간 투자죠. 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90%다 날라갑니다. 90%. 70% 날린 사람, 60% 날린 사람, 100% 날린 사람. 100%는 없죠, 사실. 100%는 있죠. 뭐 상장 폐지. 그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죠? 큰 문제가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 쓰죠. 레버리지. 대출하는 겁니다. 대출. 단기 대출. 이거 뭐예요? 친구까지 같이 데리고 사냥을 간 겁니다. 친구까지. 그럼 어디 친구가 호랑이를 잡다가 죽었다. 그럼 누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리한 사냥꾼이 되세요. 근데 영리한 사냥꾼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뭘 공부를 해죠? 길목을 알아야 되고,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길목. 어떻게 흐를 건지 길목을 알아야 됩니다. 길목. 그죠? 토끼가 다니는 길목, 호랑이가 다니는 길목, 노루가 다니는 길목, 다 길목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덫을 잘 놓아야 됩니다. 그죠? 호랑이 잡겠다는 사람이 토끼 크기만큼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겠죠. 맨날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사람 냄새가 나서 사냥감이 올까요? 안 옵니다. 알겠습니까?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저평가된 좋은 가치주를 싸게 사는데 90% 이상 전략하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싸게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싸게. 저렴하게. 싸게 산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게 사는 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싸게 사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싸게 산다. 이거는 전제 조건이 저평가된 유망 가치주를 싸게 사는 겁니다.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90%. 매도는 뭡니까? 10%입니다. 이건 쉽잖아요. 예약 매매 또는 자동 매매. 근데 여기서 매도에서도 10%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목표 수익을 적정하게. 아까 말씀드린 토끼밖에 감이 안 되는 종목에다가 호랑이 잡겠다고 하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무리 봐도 10%짜리인데 500% 나는 수익을 내겠다 이런 목표를 수익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평가된 유망 가치주인지 판단할 능력이 생기면 어떻게 알죠? 아, 이놈의 시총은 지금으로부터 1.5배가 되겠다. 2배가 되겠다. 20% 되겠다. 뭐 다 알죠? 그래서 저평가된 유망 가치주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만 생기면 매도 목표는 당연히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대신 단순합니다. 예약 매매 하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럼 자동으로 띵동 해서 매도됩니다. 아시겠죠? 뭐 한데? 최대다해라 90% 어디에? 저점에 매수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싸게 사서.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90%를 전력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거 비슷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무리 좋은 토양에 좋은 씨앗을 심어도 씨앗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맨날 땅을 파보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아까 사냥감 이야기 했죠. 사냥감. 정말 길목을 찾았어요. 길목도 찾고, 야, 얘는 요 호랑이 다닌다, 이거는. 어떤 일에서 호랑이 다닌다. 큰 덫을 만들어 놨습니다. 때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해서 맨날 봅니다. 사냥감 왔나? 잡혔나? 안 잡힌다. 다시 둘러보고, 이렇게 또 덫을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닙니까? 이거 다시 펴고, 이거 없네. 에이구, 다시 가고. 그럼 어떻게 되면 이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호랑이가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아, 저기에 덫이 있구나 해서 안 옵니다. 그죠? 씨앗도 마찬가지로 땅에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씨앗을. 그럼 얘가 싹이 나고 나무로 자라고 하려면 기간이 있습니까? 안 기간이 있습니까? 걸립니다. 그런데 씨앗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애는 3일마다, 어떤 애는 5일마다, 어떤 애는 뭐 30일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나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죠? 나무에도 그 열매가 맺는 게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이 심어 놓은 거 3년짜리를 심어 놨고 1년 만에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씨앗을 심었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7일이 지나야 싹이 움틀움틀거리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2일 만에 파보면 썩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매수했다면 투자했다면 여러분 판단을 믿으세요. 목표가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싹이 돋고 그죠? 나무가 되고 그죠? 그다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5번째 1원이라도 수익을 낸 사람이 주식 투자의 전쟁터에서 승자다.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경우를 생각하냐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뭔 이야기냐면 참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뭐 누가 1000%를 벌었니? 뭐 16배니? 뭐 20배니? 뭐 2배니? 3배니? 많이 이야기가 난무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 수익을 냈다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똑같은 종목, 자, LG화학을 볼게요. LG화학. 아까 LG화학 보셨죠? 그죠? 네, 나중에 다시 설명. LG화학이 2017년도에 내가 3월인가 5월에 제가 추천드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20%만 먹고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죠? 뭐 44만 원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은 80%를 먹었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칙대로 나는 10%에 먹은 겁니다. 그죠? 10%의 종목을 쫙 리스트업해서 그 중에 찾아서 선택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항상 비교하죠. 비교하는 삶 자체는 불행한 삶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보다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돈이 가장 많다. 그죠? 돈이 1등이어서 자기가 지금. 근데 2등이 1등을 치우려면 이 사람 불행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어제의 오늘보다 나은 나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어제의 오늘보다 나은 나 오늘의 나 그죠? 매일 진보하는 겁니다. 진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는 거. 남하고 비교하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여러분들이 자산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2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든다고 1억 만들기를 한다고 볼게요. 그죠? 2천만 원을 1억을 만든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죠? 그죠? 자,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분들은 1%씩 맨날 팝니다. 수익을 내고. 그죠? 어떤 분들은 뭐 10%씩 팝니다. 어떤 분들은 5%씩 팝니다. 그죠? 어떤 분은 3%씩 팝니다. 자, 10%씩 팔면 몇 번 성공해야 됩니까? 17번 성공해야 돼요. 5%씩 팔면 몇 번 성공해야 될까요? 네, 33번 성공하면 됩니다. 3%씩 팔면 얼마 됩니까? 55번 성공합니다. 내가 2% 정도, 아까 1%는 너무 작고 2% 정도 했다. 한 80번 성공하면 됩니다. 결과는 뭡니까? 똑같이 자산 몇 배? 5배. 순이익으로 보면 400% 순이익. 이게 되는 겁니다. 누가 정답입니까? 정답 없습니다. 모두가 옳다. 정답. 우리는 항상 정답을 강요합니다. 정답. 야, 장기 투자가 최고야?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뭐 스스로 다름을 인정하라.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바르게 배워라. 꾸준히 익혀라. 아시겠습니까? 뭐 1원이라도 이익을 낸 사람 손절을 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이익을 실현해야 됩니다. 이익 실현 못할 것 같으면 매수하지 마십시오. 항상 말하죠. 삼진아웃도 없는데 왜 쉴 데 없이 방망이를 휘두릅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투자 안 한다 해가지고 경찰 안 옵니다. 여러분 투자 안 한다 해가지고 누가 혼 안 냅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때를 여러분에게 꼭 맞는 뭐 공이 날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뭐 저평가된 좋은 가치주를 싸게 사서 비싸게 이거는 여러분이 크게 붙여놓으세요. 크게. 이게 1번 집에 크다란 갑오로 하나 붙여놓고 여기 2번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식 투자에서 안 망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20개 다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읽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한 내용은 저평가된 가치주를 어떻게 유망 가치주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영리한 사냥꾼은 사냥감을 쫓아다니지 않고 길목에 드슬러 잡는다. 저평가된 좋은 가치주, 유망 가치주를 싸게 사는데 뭐
어떻게? 90% 이상 전력을 투자하라. 그 다음에 좋은 씨앗이 심어놓고 기다려라. 파헤치지 마라. 그죠? 다섯 번째, 누가 얼마를 벌었든지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원칙, 자신의 투자 수익에 맞게 어떻게 투자를 하라 이겁니다. 자, 오늘은 명심보감 20개명 중에 1에서 5가지를 강의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